2024년 10월 26일 네 번째 강의는 철강은 어디로?입니다. 철강은 여러 번 했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요. 우리가 철광석에서요. 철광석은 철과 탄소의 결합입니다. Fe2O3에서 Fe2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탄소를 띄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을 한원 과정이라고 합니다. 철만을 만들기 위한 이 과정들을 여태까지는 코크스를 만들어서 이산화탄소하고 O하고 결합시켜서 철 2개하고 이산화탄소 3개가 나오는 이런 구조였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니까 이렇게 됐을 때 탄소를 포집하던가, 그러면 기존 시설을 쓸 수 있죠. 탄소를 포집하던가 아니면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산소를 수소하고 결합해서 물로 빼내는 방법이 수소 환원 과정입니다. 이런 거를 머릿속에 딱 넣고 나서 보면 또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고로하고 전기로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다른 거야? 이걸 고민하시면 됩니다. 고로는요, 재선 과정이 있습니다. 재선 과정은 방금 얘기했던 철광석에서 유연탄을 코크스로 만들고 철광석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고로에다가 놓고 1200도 열풍을 가해서 끓는 쇠를 만듭니다. 이럴 때 부유되는 것들을 버리고 순수한 철만을 하면 여기에서 이제 제강이 나오잖아요. 이걸로 각종 제품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열 과정을 거치는데요. 전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로는 어떻게 하냐면 전기로하고 그 원재료는 철 스크랩입니다. 보시면 세아베스틸 홈페이지고요. 철 스크랩을 갖다가요 전기로에 넣어서 정렬합니다. 자, 이렇게 넣었을 때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철 스크랩은 순수한 철이 아니라 이 안에 약간의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전기로를 쓰면 이산화탄소는 안 나옵니다. 이거 몇 번 설명드렸던 거라서 아실 수 있는데, 어쨌든 철광석하고 유연탄을 코크스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계속 열풍기로 넣으면 부생가스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열을 넣고 떼면 1200도 열풍을 일정하게 하면 쇳물 슬래그 가스가 막 발생하고, 여기서 용해된 쇳물과 슬래그가 떨어지고 여기 이렇게 배출되면 우리가 이걸로 이제 제품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는 앞으로 환원 제철 과정을 이렇게 수소 환원 제철을 하겠다. 수소로 써서 이렇게 만들겠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으니까 자,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 개념을 이제 철을 만드는 과정, 이제 우리가 대충 알죠. 철강 산업은 탄소 배출이 많은 이유가 지금 설명이 됐고,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과정들은 두 가지가 있다. 철을 만드는 과정에 수소 환원 제철로 만드는 방법, 아니면 CCUS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건 미래 얘기고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왜 어렵냐? 중국이 정부 주도로 지금 보조금을 통해서 과잉 생산하고 있고, 중국에서 과잉 생산한 게 해외로 막 나가니까 각 나라들이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에, 자, 그러면 한국은 플러스 될 요소도 있고, 우리가 친환경적인 요소로 탄소 배출이 적은 전기로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수소 환원 제철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 잘하잖아. 장기적으로 우리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중국은 공급이 줄어들 수도 있어. 왜냐면 지금 얘네들 굉장히 어렵잖아.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이랬을 때는 철강 전반적으로 과잉 생산돼서 힘들었던 이런 일들이 좀 정리되고 넘어갈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한국에 유리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공급 과잉이 결국은 중국의 보조금 문제로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과잉된 게 계속 수출을 늘려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다 어려워졌는데 공급을 줄이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그리고 수요단에서는 건설이 중요한데 건설 부양 정책을 쓰고 있어. 그러니 중국발 감산의 가격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 이겁니다. 국가별 점유율을 좀 보시면. 철강석은 확실히 호주가 1등이고요. 철강은 중국이 엄청나게 1등입니다. 54%입니다. 그리고 금도 중국이고 뭐 은 멕시코, 니켈은 인도네시아, 구리는 칠레, 리튬은 호주 이렇게 그 와중에도 또 중국은 어느 정도 다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급이 좀 줄어드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은요, 조금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우리가 시행할 카드들은 많아. 이렇게 중국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좀 부양시켜서 경기 부양을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철강제가 올라가면 공급 과잉 좀 줄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악재고요. 그래서 다시 좀 하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근데 아직도 긍정적인 면들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강 유통재 가격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국내 가격도 중국 가격에 연동됩니다. 뭐 정확하게 연동은 안 될지언정 어느 정도 연동되고 있고 지금 여기 반등 구간. 그래서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다 상승했잖아요. 한국은 아직 안 했지만 이런 상승들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열연, 냉연, 후판, 철근, 선재 다 반등했어요. 한국은 아직 반등하지 않았고요. 철근만 약간 반등했다가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근데 중국이 반등을 한다면 한국도 반등할 수밖에 없죠. 한국에는 코덱스 철강이라고 ETF가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요. 고려 아연의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오른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시면요. 전기로는 재선 공정이 없어요. 전기 아크 방식으로 고철을 녹여요. 그래서 불순물을 좀 제거하긴 하는데 조금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루 방식 대비해서는 순도가 좀 낮아요. 고부가 가치를 만들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철근, 봉연과 선재 등을 많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철 스크랩을 아주 정말 정교한, 아주 잘 관리된 그런 것만 넣으면 되죠. 그리고 아까 고루 말씀드렸던 거 나와 있고요. 그래서 고루하고 전기루를 다시 비교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루는 코쿠스 석회석 재성 공정이 들어가는 곳, 전기료는 재성 공정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철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그 공정이 재성 공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번에 고루는 코크스로 엄청나게 온도를 올리고 투자비도 크죠. 전기료는 전기 에너지로 하는 거고 투자비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부가가치 제품들은 고루가 하는 거고 저부가가치 제품들을 주로 전기로가 하는 겁니다. 탄소 배출은 없습니다. 고루는 탄소 배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환경까지 생각해 보면 영향이 오겠죠. 철강협회에서 지금 2025년 전망을 한 게요. 2024년은 안 좋아. 더 낮췄어요. 그러니까 4월 달만 해도 플러스 1.7을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마이너스 0.9로 대폭 하향했어요. 24년은 안 좋아. 근데 25년도엔 좋아져. 이렇게 얘기했고요. 중국 부동산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되면서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경기 성장으로 좀 나아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망치라는 것도 전망이라서요. 트럼프가 오고 철강이 어땠는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트럼프가 2016년에 당선이 되고 17년이 취임을 하지만 18년부터 꺾이거든요. US 스틸이고요. 포스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는 게 관세보다는 전반적인, 여기 2018년도에 꺾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경기 흐름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찾아보시면 다 똑같습니다. 2018년도 이렇게 꺾이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크게 피해를 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중국의 공급 과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관건이고, 중국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올라올 거냐, 이것도 관건이고. 그래서 지금 철강이 반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봐야 될 포인트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